그러면 오늘은 이중근호의 변형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근호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요, 루트 속에 또 하나의 루트가 보일 때 우리는 얘를 이중근호 이렇게 부르겠지. 어머, 선생님 그러면 근호 3개 있으면 얘 3중근호겠네요? 3중근호인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중근호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선생님 그럼 3중근호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이중근호 풀고 다시 이중근호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우리 이중근호의 변형 요 위에 한 줄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중근호의 변형. 루트 속의 또 루트에서 또 루트를 없애는 변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중근호는 아무 이중근호나 다 벗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벗겨낼 수 있는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 그 구조를 벗어난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못 풀어 우리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구조식이 있냐? 바로 여기에 보이는 딱 요 두 개의 구조식만 나오게 돼 있어요.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요런 구조를 가진 식 혹은요 루트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요런 구조를 가진 식만 벗겨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식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의 특징이 뭐야? 얘 완전 제곱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식 뭐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요, 요 이중근호의 변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에 전제 조건 하나 깔아놓고 갈게요. A가 B보다 크고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할 거예요. 와, A, B 모두 양수여야 되는군요. 예. 자, 그러면 A, B 모두 양수일 때 좋은 점은 뭐냐면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루트 A의 제곱은 뭐다? A다. 자, 그리고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심지어는 요 녀석조차도 뭐로 나온다? A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A가 양수니까 A라는 문자는 루트 A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리고 B 역시 루트 B 전체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2 루트 A, 루트 B 요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와,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어떤 완전 제곱식 되겠습니까? 루트 A의 제곱 그리고 뭐냐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라는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미쳤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곱 바깥에 놓아야 되는데 헛짓하고 있었어? 그럼 요거 지워도 되지. 다시 미안해 선생님 다시 한번 쓸게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써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원래 이 식은 원래는 뭐로 바뀌는 게 맞아? 원래는 절대값 루트 A 플러스 루트 B로 바뀌어서 나와야 해. 하지만 A, B 모두 양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루트 A 플러스 루트 B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꾸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요 옆에 있는 식을 보고 요 자리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 칠판에 적어 놓았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칠판을 보고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우리가 A가 B보다 커야 해? 라고 정의를 내렸겠어요? 바로 요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 정의가 없으면 얘는 A가 B보다 클 때는 얘로 나오고 B가 얘보다 클 때는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고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그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아이의 전제 조건을 A가 B보다 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 라고 잡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문장 보자. 자, 실제 계산의 예를 들어보면 루트 5 플러스 2 루트 6에서 자,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곱자리죠. 요 바깥에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합자리였죠. 곱해서 몇? 6 더해서 몇? 5가 되는 두 수를 찾는 겁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부호까지 의식을 해서 항상 큰 수를 먼저 쓰고 루트를 각각 씌우면 된다야. 자,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두 개의 숫자 큰 수부터 부르면 3, 2지요. 그러면 그 3하고 2 쓰고 루트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하기 붙어 있으니까 이 앞에 플러스 붙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 결론은 뭐냐면 이중근호의 변형은 이렇게 무식하게 일일이 푼다? 막바로 간다. 막바로 가는 풀이에요. 중간 풀이 생략하고요. 윗식에서 아래로 막바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다시 보도록 하자. 딱 우리가 볼 자리는 곱해서 12 더해서 7이 된다라는 정보야. 뭐하고 뭘까? 4, 3. 맞아요. 그래서 그래. 4, 3, 루트 쉬워. 오, 중간 부호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붙여. 정리하면 몇 되겠습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우리는 이중근호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근호의 변형의 핵심은 또 루트 앞에 반드시 어떤 숫자가 보여야 된다? 2라는 숫자가 보이는 게 핵심이에요. 이 2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 항상 무슨 숫자부터 써야 돼? 큰 수부터 쓰는 습관을 기본적으로 들여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중근호 변형의 개념이다. 됐죠?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만 손쉽게 풀어낼 수 있으면 이중근호의 변형은 다 해결된 거야. 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십시오. 풀 수 있는 문제까지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6, 7, 8 아니면 7, 8에서 막혀버리는구나. 30초 뒤에 같이 할게요.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3, 2. 그래, 3, 2 쓰고 루트 붙이고 중간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붙이면 되겠다.
자, 곱해서 12 더해서 7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래, 4, 3 쓰고 루트 붙이고 중간에 마이너스 있는데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되네. 자, 딱 봤더니 2 있으니까 곱해서 21 더해서 10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7, 3. 그러므로 7 써주고 3 써주고 루트 붙이고 중간에 더하기 있으니까 플러스 해줘야죠. 자, 그런데 4번을 봤더니 또 루트 앞에 2가 아닌 4가 들어있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는 2를 루트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즉 얘를 7 플러스 2 루트 12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풉니다. 곱해서 12 더해서 7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4, 3. 루트 붙이고 중간에 플러스 부으네요. 결국 얘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요. 자, 요 녀석을 봤더니 또 루트 앞에 2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 없지? 24에서 2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뽑아내면 2 밖으로 나오면 여기서 4, 6에 24니까 6만 남겠네요.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3, 2. 대답 좀 하지? 얘들아? 3, 2.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3이 있고 요 안에는 필요 있는 2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3은 집어넣고 2는 밖으로 나오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루트 12 플러스 2 루트 얘는 4, 30이니까 요 안에 3 들어가 있었는데 밖에 있는 3이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9로 들어가니까 9, 3, 27 나오네요. 곱해서 27 더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9, 3 되겠네요. 9, 3 루트 더하기 즉 3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7번 봤어요. 와, 나 2가 필요한데 또 루트 앞에 2가 필요한데 15 안에 2가 있어 없어? 없지? 자, 좀 넓죠? 이유가 있겠죠? 분수를 만드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풉니다. 루트 2분의 자, 곱해서 15 더해서 8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5, 3 되겠네요. 그래서 5, 3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8번 할 수 있겠지? 해보십시오. 7번이 되면 이제 8번이 되겠네요. 보세요. 분모의 유리화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예. 분모의 유리화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질문. 너희들 분모의 유리화라는 개념 배웠지? 자, 질문 나갑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냅두면 안 되나? 루트 2분의 1 그냥 냅두면 안 되나? 얘를 꼭 2분의 루트 2라고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되는 이유. 배웠지?
해야 된다고. 왜?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해야 되는데? 그냥? 설마 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선생님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이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아무나 대답을 해봐. 왜 바꿔야 돼?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지 식이 더 간단해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이 보기에 얘가 얘로 바뀌는 게 더 간단한 느낌이 있니? 얘가 얘로 바뀌는 게 더 간단해졌다는 느낌이 있니? 없잖아.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 되는 이유 설명을 드릴게요. 분모의 유리화는요,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라는 수학적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계산 못해요? 얘 계산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선생님이 공학용, 요즘에 공학용 계산기 쓰나? 요즘에는 아마 스마트폰으로 앱을 공학용 계산기도 다운로드 받아 쓸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이제 공대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학용 계산기라는 걸 시험에 같이 이용을 하면서 풀었어요. 근데 그 공학용 계산기가 얼마나 재미있냐면요, 2일 나누기 루트 2를 집어넣잖아요. 계산이 안 돼. 버벅 되다가 조금 시간이 걸린 다음에 숫자가 떠요. 오차가 굉장히 심한 숫자가 떠. 엉터리 숫자가 뜬다는 얘기야. 그런데 인간이 약간 작업을 해줘서 루트 2 나누기 2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엔터를 누르는 순간 숫자가 쫙 떠요. 오차 없이 정확한 숫자가 쫙 떠. 자, 왜 그 공학용 계산기가 얘를 계산을 잘 못했는지 지금부터 이유 설명드릴게요. 얘는 나누기 기호에서 온 겁니다 라고 했죠? 1 나누기 루트 2를 하는 거야. 루트 2가 뭔데? 이거 쓰고 있는 거야. 한 줄도 못 올라가고 이거만 쓰다 끝나는 거예요. 계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자, 그럼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1.414 이렇게 갈 때 2가 되면 어때? 끝까지 죽을 때까지는 못할지라도 계속 계산이 가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뒤에 가서만 뭐 소수점 이하 20짜리까지 계산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공학용 컴퓨터에 얘를 넣으면 그냥 쫙 답이 뜨는데, 얘를 넣으면은 얘도 당황해서 어씨 어떻게 계산하라고 이러면서 막 여기까지 간 다음에 올려버리니까 요 숫자가 달라져 버리니까 어때? 오차가 있는 엉터리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야. 되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나온 김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우리 펴보도록 할까요?